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예병군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출연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야죠. 저는 정예사단의 정재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김태환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예사단이 맞습니까? 정예사단하고 다릅니다. 예, 예병군 멘토님이 잠깐 좀 볼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장이 참 안 좋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하나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시장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좀 급락세로 또 시작되면서 또 프라이데이가 또 시작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 지수가 1.8% 급락해서 34포인트나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1900포인트가 깨어지면서 1890포인트가 깨어지면서 1880포인트대까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2,400억 원대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또 어제 대비해서는 좀 매도 압박이 조금 줄어들긴 들었지만 오늘 또 여전히 매도 이어갑니다. 700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이 2,7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지수의 어떤 급락 여파를 좀 방어하기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모든 업종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업종이 6.8%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이 4%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3.9%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건설업종과 의료증밀 그리고 섬유의복, 유통업종 등까지 일제히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2,000원 올라서 112만 4천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일단 나타나는데요.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거래소에 비해서 더욱더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무려 현재 시간 기준에 4.4%나 급락을 해서 29포인트의 어떤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50포인트가 여지없이 깨어지면서 648포인트대까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이 1,800억 원대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틀 연속 순매도를 이어갑니다. 76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좀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무려 1,115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지수에 조정 여파는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상당히 진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모든 업종 자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신성장기업이 12.4%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기타 서비스 업종이 7.6%, 출판 매체 복제도 7.6%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섬유 의료나 종이 목재 그리고 화학 업종 등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하락률이 적은 업종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 자체가 1.7% 정도 하락에 그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역시 다음 카카오부터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한 20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 현상을 이제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더군다나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도 역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의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이 문제가 되겠죠. 욕밖에 안 나옵니다. 욕밖에 안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 연기금 쪽과 투신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이렇게 지수에 대한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지수 방어를 해주는 연기금 쪽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펀딩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투신 쪽에서 이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인데, 기관 쪽도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한 만기, 동시만기를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이제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되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반영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일단은 휴장이죠. 중국 시장은 이제 월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달 시장처럼 묻지마 매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키우는 대신 등락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 레포트를 내면서 팔아치우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죠. 제약 쪽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기관 애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행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주식이다. 매수 리포트를 냈다라면 적어도 분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센스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락의 대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화장품 섹터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 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버려야 될 종목과 키워야 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 두 명의 멘토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나왔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333번님 남겨주셨네요. 사막 콘덴스 8,500원의 매수 오래 가지고 있어서요. 손절해야 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막 콘텐츠가 8,000원대에 매수하셨다면은 상당히 지금 제가 봐도 올해 현재 지금 최고가가 6,850원인데 이번 달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도의 실적 자체가 한 5년 만에 일단 적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사막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하반기,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름대로 좀 실적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올해보단 내년도에 실적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자동차 부분의 어떤 성장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상당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유입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8,500원대면 아무래도 주봉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2012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201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장기간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적인 것 측면에서 다소 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역시 시장이 급락 여파를 보이다 보니까 다소 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락되면서 6,090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6.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적인 그 급등 양상 역시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 고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모습이 아니라 단기간의 주가 자체가 기관들의 매수에서 급등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다소나마 좀 눌림목 조정을 최소한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권에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좀 손실을 오랫동안 갖고 오시긴 오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번 조정 자체가 최소한 이번에 상승 시점 7월 말부터 이달 고점까지 상승했던 시점의 어떤 절반 정도까지도 눌림목 조정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렴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절가 자체를 일단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오늘 장중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다음 주 정도에서도 6,000원 정도의 분기점을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이 가격대가 깨어지게 되면 최소 절반 정도를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조정을 줄 때 추가적으로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평균 낙관을 낮춰가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000원 선이 굳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여기서 박스권 정도 양상만 좀 보여지게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7,500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가 31,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마크로젠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헬스케어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등락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1차 11선, 2차 21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차 목표가를 채워주고 난 이후에 밀렸는데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의 흐름들이 강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성장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아플 수 있는 먼저 어디가 안 좋을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마크로젠의 기술력 일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은 안 좋다라는 거 정말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3만 원 리스크 관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000원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중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일봉 차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저항 라인 때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37,000원, 38,000원짜리 때가 1차적인 저항 라인 때니까요. 목표가를 그 정도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조금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7,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봤다면 27,000원 로스컷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다면 저점이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499번님이 남겨주셨네요. 다우데이터 2만 원의 매수 60%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다. 매도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다우데이터 주가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삼성페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의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소나마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우데이터는 다우기술 관련된 그 계열사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올 2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요. 반기 누적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소 고점에서 물량을 매도하고 난 이후에 즉 6월 29일 날 다우데이터 주가 자체가 23,700원까지 주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최근에 조정 여파, 8월 달에 조정 여파에서 단기간에 조정을 좀 받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좀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에 거쳐서 현재는 다소 오늘 조정 여파에서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그 모습인데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견조하다 보니까 다소 여기서 박스권 등락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했던 흐름들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매수가에서 60%의 보유 비중이니까 2만 원대니까 아무래도 좀 이달이나 지난달 정도에 좀 다
주가가 반등을 줄 때 좀 매수에 가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수렴 과정 이후에 3분기나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밑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의 그 저점 라인 구간 한 제가 보면 1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500원에 일단 그 분기점 자체가 좀 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16,000원, 2차적으로 15,500원이 깨어지지 않는 측면 속에서는 일단 반등 구간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반등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9,000원 선을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19,000원 정도 근접한 가격대에서는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절반 정도라 좀 줄여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역시 물량 비중이 60%니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전략 하에서 좀 매매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콜마를 매수하셨어요. 5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국콜마 오늘 주가가 91,500원이에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요우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이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8,000원 정도의 기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익이 100%가 넘게 났다가 지금 그래도 여전히 한 8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100%가 넘겼다가 수익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미련 때문에 좀 못 파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량 다 매수를 했었던 이 20% 비중을 전량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2,000원대면 올해 연초나 그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자면은 87,000원이에요. 87,000원짜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95,000원, 95,000원에서 98,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그 정도 때에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그 상황은 실적에 있어서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도 몰릴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챙겨놓고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국도화학인데요. 국도화학. 76,600원에 20%거든요. 76,600원에 20%요? 네, 어제 장중에 샀는데 오늘 엄청 떨어져서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너무 높게 사셨네요. 그랬죠. 예. 예. 일단 상당히 주가가 2014년에 어떤 실적을 바닥을 좀 형성시켜주고 나서 네네.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는 있어요. 국도하게. 지금 네. 저유가 상황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 효과에 따른 고마진도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하지만 좀 어머니께서 너무 높은 가격대에 따라 사셨어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실제로 39,000원대니까 약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더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뭐 다행스러운 것은 추세가 완전히 꺾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어머니께서 여기서 매수에 가담하셔서 생각하시는 수익률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갖고 오신 분들이 한해서 상승해서 파동을 계속 타면서 고점이 높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5월 달부터 고점 자체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조정 여파 때문에 다소 직전 저점까지는 완전하게 깨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달이 되겠죠. 깨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들어가실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가격대가 지금 이제 높으셔서 76,000원대니까요. 만약에 다음 주 오늘도 막 장중한 때는 약간 반등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매수가 이상은 올라왔었는데 그죠? 7만 오늘 7,9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그렇게 간 줄은 몰랐어요. 아, 시장은 안 보시나요? 아니, 보는데 제가 몰랐네요. 아, 그렇습니까? 일도머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종목이 현재 시간 기준에 동시효과가 한 2분 남았는데 한 3% 정도 조정이니까 막 큰 폭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 내주 초 정도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해서 갈아타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좀 지켜보신다면 어머니 73,000원까지만 지켜보세요. 73,000원. 이게 깨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오죠, 그죠?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 더 올라가더라도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좀 더 가더라도 어머니께서 고점에서 많이 물려버리게 되면 또 손실이 한참 더 시간이 걸려요. 회복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있는 거 좀 따라 사지 마시고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 초반까지 다소 좀 변동씩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저점에서 떨어져 있는 좋은 종목들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73,000원 안 깨지면 오늘 뭐 종가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끝날 거예요, 어머니.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상품액 정도 올까요? 반등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바로 시초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에 하방 경직성은 좀 나타나는 종목이라서 하지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과감하게 매도하셔서 좀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샀는데 35%에, 예. 15만 2천 원이요. 15만 2천 원. 아유, 고생 많습니다. 뭐, 아버님이 고생이시죠, 뭐. 예, 맞습니다. 네. 잠도 잠 못 자고 그렇습니다. 에이, 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세요? 타 빠졌는데.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냥. 그래,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지. 양호한 리포트에도,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고. 네. 또 3분기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도 믿기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삼성 SDI가 참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더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실적을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분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2분기 때 적자가 좀 나왔었네요. 그죠? 네네. 2013년도는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었고 2014년도에는 800억의 당기순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연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일단은 들어와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때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 매출이 5조 대, 50조 대였었죠. 요때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2015년도에는 이 매출 자체가 한 40% 가까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익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보게 되면 지금 자산 가치로만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16만 원대예요. 16만 원대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8만 5천 원이에요. 반토막이죠. 예.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몇 시가까지 도달하겠습니까? 15만 원대까지? 예. 최소한 올해는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도 하반기 정도?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쟁이는 아니죠, 아버님?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주가에 올라가는 그 부분들은 저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5만 원대까지는 흐름들이 오래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굴곡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비중이 3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대 초반자리 때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이 사이 때가 일단 저항이거든요. 예.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요. 네, 아직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힘내시고요. 예, 그럼 선생님 한 가지만. 네. 저 앞에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는데 또 제가 KIN 센스. 아버님. 예, 한 종목만 좀 더 한 종목밖에 안 돼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으셔갖고. 예.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127번님이 남겨주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일신석재 1230원에 1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일신석재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겠죠.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원석을 채취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축석과 관련된 그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분기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다가 올 1분기에 1억 원 영업이익이 났고요. 2분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적으로 상당히 좀 적자가 확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지 않고 매수에 가담하신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 주가가 8월 달에 시장의 급락 여파와 함께 917원까지 떨어졌었어요. 8월 21일 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일시 수급에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급반등을 좀 주었는데, 아마 이 종목 자체가 8월 31일이죠. 1285원 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내릴 때 아마 이때 매수에 가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내용을 전혀 좀 보지 않고 일시 주가의 어떤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 같아요. 아무래도 그나마 비중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수에 가담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투기적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히려 매기가 빠져버리니까 주가 자체가 1,000원대까지 위협할 정도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또 2.6% 하락한 1,095원요. 그래, 이런 매매를 좀 계속 하신다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 보면 손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런 정도의 종목에서 한번 손실을 보셨으면, 다음에 좀 다른 실적주로 좀 갈아타셔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결국은,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만 손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 오늘 가격대라도 과감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만약에 가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의 폭 자체가 커봐야 1,100원대, 1,150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감한 매도를 통해서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장 마감하려면 이제 3분 정도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1887.4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코스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1.47%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개인 쪽에서 2,397억에 매도를 좀 보였던 반면에 기가 막힌 기관 2,259억 매도 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547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죠. 현대차,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제일모직은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이 4% 가까이 그 이상 빠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죠.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1%대에서 0.8%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도 일단 약보합권역 약 0.2%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예상치일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현재 28포인트나 하락해서 650포인트가 깨어져 있네요. 649.59포인트로 일단 마감 예상 체결지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70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도 1,100억 원대 순매도입니다. 역시 기관 투자자가 오늘 양시장에서 지수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1,89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3.6% 하락한 124,700원대까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고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셀트리온도 오늘 3.3% 하락한 67,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서나 CJ ENM, 메토스도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도 6.7%나 급락을 해서 89,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파라다이스 바이로메드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로메드의 하락률이 20%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이 1%가 넘는 1.7%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네요. 4%대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마감 좀 해주셔야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반등을 좀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고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최근 들어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전성절과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휴장인 가운데 전일 유럽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을 주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소나마 다우지수와 나스닥에 어떤 혼조세가 나타나긴 났지만 큰 폭의 급락은 없었던 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의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늘려가면서 결국 지수가 큰 폭의 급락을 다시 한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상당히 전략에서 주 중반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주 후반에 또 급락세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일단 이번 조정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수의 조정 자체보다는 아직은 불확실성 자체가 거쳐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외생 변수에 따라서 박스권 내에서의 급등락, 즉 등락 현상만 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보면 오를 것 같은 모습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다 보면 다시 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저쯤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반등 구간을 좀 확대시켜 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박스권 장세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일부 현금화 확보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수의 조정 여파 속에서 좋은 종목을 또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 반등권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져가시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오히려 심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좀 참 힘이 듭니다. 어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8월달 시장 못지않게 9월달 시장이 더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뭐 급락이 나와서 저점을 깨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심리를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만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게 9월달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줍니다. 다음 주 시장을 일단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벤트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엔 FOMC가 기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시 월요일날 개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지표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개인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고용지표 좋게 나와서 빨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두들겨 맞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들겨 맞을 부분들이 없고요. 사실 신흥국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환율 자체가 전부 다 인상이 돼 있습니다. 급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신흥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금리 인상이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됩니다. 그게 9월 하순경이 있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좋은 주식, 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투자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 어떠한 종목이 안 좋은지 이 부분들은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에 문자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를 하셨네요. 2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사실 컴투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컴투스의 한번 주가를 볼게요. 컴투스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장주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한번 보게 되면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도 힘을 쓰지는 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20%이신데 글쎄요, 저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게임주를 하게 된다면 다른 게임주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섹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게임 섹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000원짜리 때가 깨지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00원에서 15,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자리 때 18,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000원짜리 때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그 자리가 와도 일단 한번 덜어주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065번님 남겨주셨네요. CJCGV 105,000원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콘텐츠,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콘텐츠, 영화와 그리고 음원과 관련된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압축해드렸던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영화와 음원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 부분의 산업의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국내 시장보다는 결국 영화 산업 자체도 중국의 어떤 영화 산업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매수가 4.6회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0.5에서 0.6회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규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3배가 웃도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중국 내의 스크린 수와 극장의 어떤 그 상영관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문화 콘텐츠 가운데 영화 산업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분도 앞으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암살이라든지 베테랑이라든지 이와 같은 영화들이 1000만 인구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관람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텐트폴 효과라고 해서 텐트가 치어질 때 중심축에 한두 개 영화가 히트를 치게 되면 다른 영화 쪽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 CJ CGV의 매수가가 10만 5천 원입니다. 5천 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조정을 5.7%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만 6,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손실 규모가 아닌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오늘 이 주가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보기보다는 시장 여파에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종목도 좀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했던 것은 사실이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밑으로는 지지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여파든 여하튼 간에 주가 자체가 이 가격대가 끼어지면 안 됩니다. 10만 원 선이 끼어지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마나 그렇게 현재 가격 대비 크게 갭이 벌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끼어지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저쯤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고요. 그리고 10만 5천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거의 지금 매도 종가 기준에서 조금 수익이 나 있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수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분명히 드리니까 반등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11만 원 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죠? 이 가격대가 끼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그쯤에서 물량을 좀 줄여가시면서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진입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H투자증권 12,500원에 40%인데요. 제가 몇 번 물려 탔어요. 12,500원에 40%요? 예, 물은 몇 번 탔어요. 왜요? 그 단가 좀 낮추려고 탄 게 이래 됐어요. 어머니 그 물타기는요. 예.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얼른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물을 2번 탔는데 그래도 단가가 낮춰지지도 안 하고. 물을 2번 타셨어요? 예. 비중이 40%세요, 그죠? 예. 증권업종이 예. 실적이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셨죠, 어머니? 예, 실적 좋다 소리 했거든요. 그죠? 예. 그 주가가 올랐었나요? 계속 빠졌었나요? 계속 빠지더라고요. 사고 난 다음부터. 올해 초까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예. 1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 은행업종은 실적 좋아.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기관 애들은 계속 판 겁니다. 하루도 안 쉬고 팔던데요? 네. 하루도 안 쉬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계속 실적 좋다고 했는데. 그 실적 좋다고 해놓고 이렇게 팔고, 그럼 우리가 손절할 기회도 놓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이거 여유를 좀 갖고 가셨나요? 아니요, 저 이거 사실 여유도 없이 그냥 네. 금방 사고 금방 팔라고 마음먹고 들어갔거든요. 어머니 단기 거래로 하시게 되면 예. 더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너무 손절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렇죠. 손절할 기회를 놓치셨으니까 예.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거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한 7,000원, 8,000원까지도 빠질 것 같은데요? 어머니. 예. 주가가 17,500원에 있을 때는 이거 2만 원 갈 것 같고 2만 5천 원 갖고 있고 그래요. 예. 그죠? 예. 근데 주가가 이 모양이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9,000원도 깨고 8,000원 가고 7,000원 가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8,000원도 가고 7,000원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머니 저랑 내기 하실까요? 예. 7,000원 가나 안 가나? 저는 안 간다에 한 표. 어머님은요? 7,000원 간다에 한 표?
예, 꼭꼭 느낌에 네. 8,000원 빠지면은 7,000원도 금방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가 불안전해져서 그러신 거예요. 심리가 불안하니까 빠지니까 계속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예. 나중에 이게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럼 그게 투매거든요. 예. 일단은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일단은 추가 매수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 버티세요. 8,000원이 버티시면 내려와도 버틸까요? 8,000원 버티세요. 예, 거기까지 네. 그 7,000원 뭐 깨고 8,000원 깨고 그런 자리 때 안 와요, 어머니.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좀 버티시고요. 예. 11월 달 예. 제가 제 타이밍엔 11월 달은 돼야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그 생각 나올 거예요. 아, 그럼 11월 달 전에는 안 올라가고 그냥 민기적 거릴까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죠, 어머니. 근데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때도 아니에요. 아, 예. 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한 10%가 빠져도 가장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미 손절 타이밍 늦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잘라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잘라냈어야 되는데 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못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오늘 빠졌어요.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서워요.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증권주들 오늘 1%밖에 안 빠졌어요, 어머니. 그죠? 예, 예. 화장품 제약바이오 쪽도 10%씩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빠진 건 다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조금만 버티세요, 더. 예. 이거 보지 마세요, HTS. 보지 마시고 내년에 열어보세요. 아, 내년까지 갈까요? 내년 되면 오히려 수익 날걸요? 어머니? 아, 파란 게 예. 시뻘겋게 물들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 힘들어요. 외국인들도 힘들고 예. 기관들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고. 근데 멘토님, 네. 그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파는 종목은 잘 오르지 않죠? 지금 예. 기관 쪽에서 둘레, 여섯, 일곱, 7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예, 예. 이미 샀던 거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예, 예. 외국인들은 이미 기관 애들이 쫙 살 때 외국인들은 다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외국인은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기관 애들이 파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면 되는 거죠. 수급적인 논리는 예. 확실하게 개선이 딱 났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이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수급적으로 봐도. 아, 예. 네, 늦은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야.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힘드시면 조금 더 버티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을 궁금하시죠, 어머니? 아, 예, 탑 엔지니어링이요. 탑 엔지니어링. 네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요. 오늘 뭐가 그래, 저거. 6,050원. 예? 아니, 기가 차가지고요. 기가 차가지고요. 네. 6,050원요? 예, 6,050원. 비중은요? 네네. 비중이 20%거든요. 20%요. 비중이 20%요. 귀가 찰만하네요, 그죠? 네. 예, 이거는 뭐 반도체 LCD, LED, OLED를 제조하는 업종인데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은 LCD 쪽이에요, 어머니 아시죠? 예.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반기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억 대비 37억 원 영업이익을 냈어요. 네. 따라서 지난해 12월 결산 분기 실적을 지나고 나서 올해부터는 일단 1월 달부터 네. 6월 달까지 반기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네.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되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7월 21일 날 7,340원까지 가버렸어요. 네네. 그죠? 제가요. 예. 저기 올라갔는데 내가 보고도 안 팔았어요. 나는 이래 단기한다고. 네네네. 단기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뭐 회사만 괜찮고 이러면은 네. 뭐 2년이고 3년이고 그래 꾸고 갈 욕심으로 마음으로 이제 그래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꾸 더 내려오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네. 더 이게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일단 회사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요. 네. 아직 1,000억 원대 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주가가 지금보다 높지만 지금은 750억 원대까지 밀려져 있는데요. 네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가 이미 적정 가격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7,000원대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네네. 계속적으로 회사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일단 외형도 확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계속적으로 가중되면서 좋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수급 균형이 좀 깨어져 버렸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 회사가 뭐 이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고요. 네. 올해 뭐 급격하게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는 너무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그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줬는데 5,000원 정도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지금 현재 어머니 여기서 6,0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떨어져 버리지는 마시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4,000원 초반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수렴 가지기 위해 반등을 줄 때 네네. 그때 물타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 계속 물타기 하시면 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쪽 종목의 비중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어머니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네. 예, 밀릴 수는 있지만 어머니께서 조금 하반기 정도까지 조금 갖고 가시면 네네. 최소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올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5,000원 선을 넘기면서 5,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실적도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예. 지금은 어머니께서 여기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쌍바닥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래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12월 달까지 가져가야 각자 5,000원 정도 선밖에 못 오른다. 5,000원, 5,500원 정도 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네. 엄청나게 좋아지면 또 몰라요.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아직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네네.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대구, 부산에 이어서 이제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내일이죠.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정예사단이 함께 갑니다. 안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시장 축제장길 42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 되겠습니다. 요번에 두 번째 내려가는데요. 아마 그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또다시 좋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쪽에 남아 있겠습니다. 내일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으로 갑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1시입니다. 1시부터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이와 같은 장애 우리가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 오늘 장이 많이 어려웠으니까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하니까요. 어려우신 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도 하시고 또 다음 주 전망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만큼 기회도 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